chase the sun, find the beautiful.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제주시 갑 유권자 여러분,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가정마다 살림이 넉넉하고 우리 지역이 융성하며 나라가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저는 21대 국회의 의정을 마무리하면서 22대 국회의 제주시 갑에서 다시 출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주와 나라를 위해 지금까지 해왔던 임무를 이어가고 다하지 못한 숙제를 해결하며 더 해야 할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제주의 난제들에 대해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고 자부합니다. 제주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진상규명, 명예회복, 배보상에 이르는 과정이 확실히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는 특례 등 제주 4.3 특별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제주 특별자치법도 개정, 도민이 원할 경우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을 우리 손으로 직접 뽑는 수건을 해결할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더욱이 특별자치 18년 동안 이루어진 7단계의 제도 개선 중 마지막 단계를 통해 30여 개의 특례를 추가함으로써 자치분권의 모델을 확장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국가 경영의 입법에 있어서도 전직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서의 임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소멸하는 지방을 살리는 데 여야가 있을 수 없다는 사명감으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합하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제정함으로써 지방회생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어려운 농어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농수축 매출액의 40%가 집중하는 명절의 선물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도록 김영란법을 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정치인 개개인이 당선되어 명예와 권력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 그 권력으로 시민의 삶을, 지역과 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진정한 정치의 본질이며 소명이자 가치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언제 어디서나 제주를 우선하겠습니다. 제주가 옛 탐나의 영광을 재현하고 세계가 인정하는 인류유산 섬의 가치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제도의 특례가 필요합니다. 영어교육도시, 공항면세점, 관광복권 등이 이미 도입한 특례의 좋은 예입니다. 재생에너지 생산 판매를 자유롭게 하는 분산에너지 특구, 4차 산업이 인도하는 슈퍼 세계 경기 사이클에 동참하기 위한 AI 수소경제 우주산업의 특례, 소득보존 최저가격과 재해보장을 위한 농수축산업의 특례, 교육, 의료, 국제금융에서의 특례 등 우리가 제주특별법을 통해 도입할 수 있는 특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국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특례를 통해 22대 국회에 입법화함으로써 제주 지역 내 총생산이 25조 원을 찍고 임기 내에 35조 원 경제시대의 가능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 가겠습니다. 좋은 정치는 시민을 살립니다. 당장 먹고 사는 민생에서부터 자녀 세대가 살아갈 미래를 위한 제도적, 정책적 장치의 마련에 이르기까지 정치는 시민의 삶과 떼어내서 존재할 수도 없고 또 존재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 송재호가 지향하는 정치는 바로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과 힘듦을 덜어드리고 그리고 그것이 곧 내일의 희망으로 이어지게 하는 살림의 정치입니다. 장애인,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초복지를 공고히 하고 영세 자영업자, 서민, 학생은 물론 보통의 시민들이 공감하고 누릴 수 있는 생활복지, 건강복지의 개념을 도입하겠습니다. 반려동물과의 일상생활이 장애 없이 보장되고 누구나 맨발로 걷기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트랙이 갖추어진 곳,
생활체육을 대폭 지원함으로써 의료비를 줄이고 우리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보육교육 시스템을 갖추는 것, 서울을 가지 않고서도 공무원 등의 취업 준비를 제주에서 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 등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다음 국회에서 제1호 법안으로 국민생활건강복지 종합지원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온전히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제주도민으로부터 은혜 덕분입니다. 이제 제주사회로부터 받은 이 크나큰 은덕을 제주도민의 공익을 위한 헌신으로 갚아나가는 것이 정치인으로서의 마지막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하여 자존과 번영의 위대한 제주시대, 그 결실을 제주인 모두가 함께 나누는 모두를 위한 제주를 구현하는 향도가 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제주시민 여러분, 저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여러분 모두와 함께 진정 빛나는 제주를 자랑스럽게 미래로 세계로 내보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재인 측에서 송재우 의원님 시절 4년 동안 의정활동 국회 출석 31회나 결석을 했고, 그리고 4년 동안 대정부 질문 제로였다, 이런 지적을 좀 했습니다. 예, 이에 대한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결석률을 제기한 건 이제 출석을 이야기하는 거죠. 저의 출석률은, 국회는 출석률을 본회의하고 상임위, 그 다음 예결위를 가지고 출석률을 내는데, 저 출석률은 평균 한 89%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아마 한 중간쯤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그리고 출석은 물론 100% 출석을 하면 좋은데, 대체로 당직이 많을수록 또 여러 가지 국가나 정부에 할 일이 많을수록 출석률이 좀 안 좋은 편이죠. 우리 당의 출석률 아마 꼴찌는 이재명 대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출석률 자체가 물론 성실하게 100% 출석하는 게 좋겠지만 평가 기준의 절대적인 척도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대정부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 장관이나 장관급 기관장을 한 직무는 여당일 경우는 질의를 안 하는 게 관례고요. 그래서 권칠승이나 황희나 진선미나 또 한정혜나 보면 대정부 질의 건수가 제로죠.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의 대정부 질의는 주로 실정을 비판하는 게 돼서 날카로운 선수들이 선발돼서 나가서 아마 저는 그렇게 실정을 지적하는 데는 날카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균형 발전이 저의 소위 당에서 맡고 있는 주요 책무인데,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지방소멸 균형 발전의 문제는 공감은 하는데 1순위로 늘 올라가기는 조금 아직까지는 힘이 딸리는 그런 주제라서 대정부 질문할 기회는 갖지 못했습니다. 문대림 후보에게 결례가 안 되면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저는 지금 민주당의 경선 후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은 지금 공천 신청을 받고 있고요. 공천 신청을 받으면 검증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역사회 여론도 듣고 조사도 하고 면접도 보고, 그렇게 해서 아마 설 전에 아니면 설 직후에 우리 당의 경선 후보를 확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문대림 후보가 제안한 게 그냥 당원과 당원으로서 만나자는 건지, 국회의원을 불러다가 할 말이 있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안 돼서 꼭 굳이 둘이를 만나야 될 이유도 없고, 또 문윤택 교수는 또 왜 빠졌는지 토론을 해야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회의원의 권력을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국회의원의 권력을 가지고 제주 사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정책과 비전의 경쟁이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자기의 비전과 정책을 설명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받고 철저한 질의를 받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일단 저는 그 시작은 당이 경선 후보로 확정한 후부터 시작이 되는 게 아닌가. 선거법에 좀 우리가 토론하자 그래서 우리끼리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자유롭게 아마 선거법에 규정한 일정한 절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따라 이루어지면 되겠죠.
현직 의원으로서 조금 빠르게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출마 기자회견을 했다는 의견들도 있잖아요. 동료 국회의원들끼리 의논을 해서 아마 다음 주에 집중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은 위성건 의원께서 24일을 잡아버리는 바람에 또 22일에는 우리 제주도에 또 중대한 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는 시간을 못 잡아가지고 그 다음 주로 넘어가면 또 그건 유권자들 분들께 설 앞두고 결례가 될 것 같아서 조금 당겼습니다. 그 기자회견은 출사표가 4년으로 부족하다고 해갖고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다는데 뭐가 부족하고 만약 된다면 어떤 그 과제를 제일 먼저 수행하려고 하는 그 말씀해 주십시오. 나라가 해야 될 일과 제주가 해야 될 일로 나눌 수 있는데 그냥 제주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4.3은 배보상이 지금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배보상이 진행이 돼서 1차적으로 이제 아마 다음 국회의원 임기 끝날 때쯤 보상이 끝날 것 같은데, 그럼 1차적으로 이제 법적 토대가 됐으니 끝날 것 같습니다만 올해 아마 4.3이 유엔에 이 자랑스러운 역사 과거사의 모델로 기록유산으로 신청이 될 것 같고, 또 그 신청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야 하고, 또 그것에 더해서 추가적인 진상규명, 미국의 책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더 나아가면 유족들에 대한 유공자의 소위 서훈, 또 복지의 추가적인 혜택, 해야 할 일들이 많이 4.3 쪽에도 있고요. 두 번째, 제주특별자치법은 첫 번째는 출마 선언문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제주가 특례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어교육도시와 같은 그런 특례들을 중앙정부로부터 가져올 수 있는 걸 많이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자치도 이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법적 토대는 마련했습니다만 앞으로 가야 될 과정이 정부와의 협의나 또 선거의 준비라든가 그게 국가적 사무이기 때문에 그런 일에 대해서 국회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농수축산업을 비롯해서 우리 지역경제의 민생의 어려운 부분들을 제주도도 제주도 나름대로 하겠지만 정부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입법을 통해서 도민의 힘든 살림을 좀 덜어드리는 그런 부분들의 노력이 국가적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 그런 일들을 좀 차질 없이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론사의 기사 내용들을 보시면 댓글에 좀 질문이 좀 그렇긴 하지만 술 문제가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에 혹시 하실 말씀인가요? 술은 저하고 사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제 할아버지가 술 공장을 해서 술과 무척 친하죠. 그러나 또 술도 젊을 때는 굉장히 많이 폭음도 했고 건강도 망치기도 했고 그런 시절을 겪었고요. 처음에 기자 생활을 했었는데 술 너무 많이 마셔서 기자 생활을 접어서 공부를 하기도 했고 그런 힘든 시간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제가 술 때문에 누구에게 피해를 주거나 조금이라도 범법적 행위를 하거나 음주운전을 하거나 이런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술을 주변에 친한 모두가 저야 너는 술을 안 마시는 게 좋겠다 해서 술을 안 마십니다. 그러나 저도 사람인지라 가끔 미끄러져서 몇 번 마시기도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제 의정 활동에 국회의원 활동에 성과가 없었거나 또 검증에 탈락했거나 문제가 되거나 이렇게 한 적은 없고요. 총체적으로 아마 지금 어저께는 아마 경실련 시민사회가 검증해서 300명 중에 106명을 불출마 또는 검증 촉구도 했고 우리 당도 또 철저한 검증을 거치고요. 지금 제가 받아보진 못했습니다만 아마 공천관리위원회에 명단이 가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도 자체 평가에서 하위 20%에 들면 뭐 30% 감점하겠다는 거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권고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으면 제가 지금은 예비후보로 등록해서 출마 선언을 했지만 검증 결과가 나쁘면 출마하지 않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